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차근차근 천천히 꼼꼼하게 할 때니까 요거 바뀌지 마세요. 다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것만 저한테 집중하시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 용어도 헷갈리고 규정도 헷갈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분할 것은 자 보세요.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법에 의한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요. 자, 소득세법상, 소법상 임대주택이 있어요. 이걸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특법상 감면 대상 주택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우리는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요건이 서로 달라. 요건이. 자, 근간은 민간 임대주택법을 근간을 두고 있어요. 세법은 민간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갖고 왔으면 제일 좋겠는데 세법에서 혜택 주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서민용만 혜택을 줘요. 서민용만. 강남에 있는 54평짜리 20억짜리를 혜택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민간 임대주택은 지금 보시면요. 자, 규모 제한 없어요. 제한 없다는 것은 50평짜리가 됐든 100평짜리가 됐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가액 제한 없어요.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다 된다는 거예요. 호수. 예. 여기는 다 1호 이상이에요. 1호 이상. 그다음에 의무기간. 의무기간만 4년, 8년. 예. 기타 제한이 있어. 기타 제한. 기타 제한. 예. 뭐냐? 연 상한율 5% 이상을 못 올게 돼 있어요. 요게 요건이에요. 당연히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근데 여기에 반하여 소득세법상 임대주택은 매입과 건설이 달라요. 매입하고 건설을 비교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매입은 규모 제한이 없어요. 대신 가액 제한만 있습니다. 가액 제한. 요거는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예, 지방 3억이에요. 여러분 책에 다 있으니까 베끼지 마시라고 해서. 그냥 요 놈만 쳐다보시라니까. 요 놈만 쳐다보면서 비교하시라고. 민간 임대주택은 가액 제한이 없는데 이거는 왜 가액 제한을 뒀을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서민주택만 혜택을 준다고. 예. 대신 여기 호수, 여기도 지금은 1호 이상이에요. 우리 세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행법대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 옛날 건 잊어버리시고. 여기 의무기간은 여기는 5년이에요. 5년. 여기는 4년인데 여기 5년은 그럼 어떻게 맞추란 말이오? 민간임대주택법에는 단기임대와 준공공임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소득세법에 장기임대사업자라는 것은 여기 따로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4년짜리를 임대 등록하고 1년을 더 연장시키면 5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 장기 임대사업자라고 찾아봐야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5년인데 지금 3월 말까지는 5년, 4월 1일부터는 이걸 3년 연장해버렸다고 그랬죠? 8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준공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8년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지금 인상률 5% 제한 규정이 없어요. 없다는 뜻은 5% 안 지켰을 때에 이 세제 혜택을 앞으로 주는 세제 혜택을 줄 거냐 안 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예. 안 지켜도 상관없다, 여기는. 안 지켜도. 자, 대신 건설은 매입하고 달리 여기 규모 제한이 있어요. 대지는 298제곱미터, 건물은 149제곱미터. 예, 45평짜리만 허용해 주겠다. 45평 넘어가는 건 안 된다. 가액은 전국 공통 6억이에요. 예, 수도권 지방 안 따지고 6억. 여기 건설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지어서 세를 주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 매입은 사서 임대 주는 사람이고, 여기도 호수도 2호 이상이에요. 1호 이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의무기간도 여기도 5년, 8년이에요. 똑같이. 예. 그리고 상한율 5% 없다. 5% 없다. 지금 여기 민간 임대주택에서 소득세법상 임대주택에서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예, 가액 기준이 적용된다는 요것이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예. 조특법상 감면 대상 주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매입하고 건설 적용되는 것 있고 매입만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매입 건설 적용되는 것은 규모 제한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기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예, 똑같이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가액 기준은 대신 없어요. 가액 기준은. 달리 우리 소득세법은 가액 기준이 있었죠. 여기는 규모 기준만 있다. 가액 기준은 없다. 똑같이 호수는 1호 이상입니다. 예, 1호 이상. 호수는 둘 다 1호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의무기간은 여기는 8년 이상이면 되고 여기는 10년 이상이어야 돼. 기타 제한, 여기는 5% 상한선을 다 지켜줘야 돼요. 5%. 이제 비교가 됐죠?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민간 임대주택에서 여 밑에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니까 놔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규모 가액만 보시오. 규모 가액. 여기는 규모 가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민간 임대주택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제한을 굳이 안 뒀다. 그런데 우리 세제 혜택은 세제 혜택은 서민주택만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규모 가액 기준을 줬는데 원래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은 만들어진 이유가 아까 다주택 중과 규정이 도입됐잖아요. 다주택 중과 규정이 도입됐을 때 그러면 그때도 임대주택법이 있었는데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그 주택을 중과세를 해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예요. 중과세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안 해야죠. 정부 정책에 맞춰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중과세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과세를 배제할 목적으로 법이 도입된 거예요. 중과세 배제. 예. 중과세 배제할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졌는데 우여곡절이 많아. 이것도 막 그냥 임대 호수도 5호 같다, 10호 같다, 7호 같다, 5호 같다, 3호 같다, 1호 같다 하는데 결국은 2010년 10월 14일 날 법이 정리가 됩니다. 뭐라고? 1호 이상으로만. 한 채만 갖고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여기도 당연히 규모가 있었죠. 매입도 다 없애버렸어요. 편하게 해준 거예요. 가액 기준만 적용하라. 대신 건설은 가액 기준을 놔둔 규모 가액을 다 같이 놔둔 거예요. 네. 우리 교재에 보면 매입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이? 여기 우리 교재에 돼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소득세법. 네. 소득세법상 거예요. 아니. 이거는 에러가 난 것을 안 고쳐놨네요. 맞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아니라 그거 삭제하시고 규모 제한 없어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예, 정확히 보신 거예요. 지금 그거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조특법상 감면 대상 주택은 비교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페이지 보셨다는 것이 몇 페이지죠 그게?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준공공 임대사업자 4월 1일 거를 분리해서 따로 빼왔는데 예, 거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잘못돼 있어요. 삭제시키세요. 예, 국민주택 규모 없어요. 그거. 예, 잘 보신 거고 지금 요거는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은 지금 보시면 중과배수주택으로 먼저 도입됐었는데 편하게 해줬다. 예. 그래서 1호 이상으로 6억 원 이하면 다 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신 여기 5% 적용도 안 됐었는데 이거는 중과배제 목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두 번째, 근데 중과배제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더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활성화가 안 됐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집을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려고 했더니 비과세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임대 사업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실수요 목적으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팔려고 했더니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가 안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1세대 1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줘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데 법을 좀 만들 때 통 큰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통 크게 봐줘야 돼. 근데 법을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째째하게 법을 만들어놔요. 어떻게 만들어놓은 거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주택수 제했으면 끝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을 팔려고 했더니 살고 있는 내 집을 팔려고 했더니
주택수에 들어가서 내가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임대사업 못 하겠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다? 당신이 팔라는 그 집은 너는 2년 이상 살았어야 된다.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년 거주 요건이. 제가 우리 세무사님들 어제 천명 놓고 강의하면서 2년 거주 요건이 있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반이 모르고 계세요. 법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왜 모르냐? 왜 모를 수밖에 없냐? 보시면 요게 2011년 6월 3일 날 6월 3일 날 거주 요건 2년이 삭제가 돼요. 법에서. 그때 2년 거주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서울, 가천, 5대 신도시 2년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요게 2011년 6월 3일 날 삭제가 된다니까.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2011년 10월 14일 날 만들어져요. 새로 신설되면서 거주요건 2년이 추가돼 버렸어. 그런데 요놈이 삭제되고 추가됐는데 우리 세무사님들도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거 삭제된 것만 기억을 하고 이 추가된 거는 까맣게 모르고 계셔. 그러면 이 조항과 이 조항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154조 1항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155조 20항에 나온 거예요. 어제 우리 세무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2017년 83 대책에 의하여 조정지역에 2년 이상 들어갔지 없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작년에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신설된 조항이고 이거는 2011년 10월 14일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거주요건이 있는지를 절반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 책 황당한 가세 사례 중에 제일 많은 황당한 가세 사례가 오피스텔. 그놈은 오피스텔이에요. 예. 애인하고 똑같은 골치 아픈. 예. 안모 지사를 갖다가 한 방에 가버리는 보낸. 예. 오피스텔, 저는 오피스텔만 샀다 그러면 나는 내가 막 화가 나요. 왜 그런 걸 왜 사시는지. 그리고 오피스텔 업자를 하시는 분들, 우리 세무사님 관리하시면 광고할 때 분명히 오피스텔은 광고할 때 이거는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라고 꼭 광고를 하라고 그러라니까요. 근데 뭐라고 광고해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인식에 전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그래서 침대를 골라버리잖아요. 침대. 이 광고 힘이 이렇게 커. 예? 오피스텔이 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이러면 오피스텔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너무. 오피스텔 모든 걸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게 거주요건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떻든 세제 혜택은 제일 큰 것이 중과세가 배제되고 주택수가 제외되고 또 한 가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돼요. 그리고 10년 갖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10% 추가해줘요. 소득세를 감면해줘요. 재산세를 감면해줘요. 혜택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이렇게 큰데 요거는 지금 제일 핵심 뭐예요? 중과세가 배제되고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 배제하는 것 세 가지가 가장 큰 세제 혜택이다. 조특법 감면 대상 주택은 중과 배제하고 주택수 제외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임대주택법이 민간 임대주택법으로 특별법으로 승격이 됩니다. 승격이 되면서 뭔가 세제 혜택을 줘야 되겠는데 뭔 세제 혜택을 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 정도 세제 혜택 갖고는 준공급 임대주택. 요거는 5년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이 몇 년? 8년. 여기는 10년이나 된다고요. 8년, 10년씩이나 시키려고 한다면 더 특별한 혜택을 줘야 돼요. 특별한 혜택을. 자, 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묻고 있어요? 이 집주인이 임대료를 언제 올려버릴지, 얼마나 올릴지를 몰라. 두 번째, 임대 사업을 하다가 말고 임대를 줬다가 다음에 내가 살라니까 당신 나가. 임대 기간의 문제.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문제. 만약에 내가 임대료 인상이 예측 가능하고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계속 산다면 나도 집을 살 생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무 집이는 걸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살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냐고. 애들 나가지고 집어들어 한번 다녀보시라고. 꼭 가서 물어보면 뭐부터 물어요? 얘가 몇이에요? 꼭 물어봐. 왜 물어봐 그걸. 그래갖고 둘 넘어가도 벌써 인상이 달라지고 셋 넘어가면 짐승 취급하고. 집어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예.
새끼들 키우면 다 그게 집이 좀 망가지는 것이지. 뭐, 그래봐야 백지 망가지지. 무슨 문짝이 문짝도 망가지긴 하더라고요. 심하면 키우면. 예. 그래서 집 얻어갖고 사는 것이 얘들 키워보면은, 예, 집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꼭 사야 되겠다는 말이 생긴다. 그런데 만약에 8년, 10년을 주면서 임대료를 5% 이상 안 올린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시켜주는 것 때문에 당신은 준공공 임대사업자라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조특법상 감면 대상이에요. 자그마치 지금 8년에만 장특공제를 50%, 10년에만 70%를 해주는데 내년부터는 8년만 하면 모두 장특공제를 70%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특공제 70%가 얼마나 큰 거냐. 지금 내가 20년 동안 갖고 있는 집을 지금부터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8년만 하면 28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 모두 해서 70%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이에요. 엄청난.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한번 100에서 70%를 떼내보세요. 30%에다 세율을 적용하니까 세금이 뚝 떨어지죠. 그쵸? 엄청난 혜택이에요. 근데 여기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만들어 본 거예요. 뭐라고? 10년 이상 했으면 이건 양도세 100% 감면해줘. 100%. 10년 해버리면 100% 해준다니까요. 대신 농특세 20%는 내야 됩니다. 그 대신 이거는 세제 혜택을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작년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파리 대책에서는 앞으로 3년간 더 연장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 근데 작년 연말에 실제 법을 만들기는 1년만 연장을 해줬어. 2018년 말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는 신중히 발표를 해야 되고요. 발표한 이상 지켜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정치 공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국민한테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 중과적용성을 만들면서 퇴로를 만들어줬는데 퇴로 만들어준 것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즉시 안 했고 입법을 해서 3월 말까지 유예를 주다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니까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취해라. 기간 여유를 줬어요. 두 번째 만들어준 퇴로가 요구했다고요. 임대주택 100%짜리 작년으로 끝난 거를 3년 후 연장해 줄 테니 천천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라. 이렇게 됐다고. 살 사람은 사서 하라고 됐다고. 그 대신 요거는 이 매입건설 임대주택 요거는 매입해가지고 언제 해도 등록이 가능해요. 근데 요거 100%짜리는 사서 3개월 안에 해야 돼. 3개월 안에. 그래야 100%짜리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올해 말에 끝나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활성화가 덜 되면 요거는 계속 연장시켜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요. 예. 그래서 세제 혜택이 이렇게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는데 요거는 대신에 뭐예요? 중과 배제, 주택수혜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를 해보자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6억을 초과해버려. 그러면 요 혜택은 받지만 여기 혜택 못 받죠. 상특공제도 받고 100% 양도세 감면을 받는데 뭔다고? 중과세는 받아버린다고. 조금 모순은 모순이죠. 혜택을 주면서 이것도 중과세를 배제했으면 좋겠는데 중과 배제 규정은 요놈을 적용하고 요거는 중과 배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요거는 가액만 따지고 규모를 안 따진다고요. 근데 여기는 규모만 따지니까 예. 강남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지금 15억도 가잖아요. 그렇죠? 15억 가는데 그러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은 아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거는 중과 배제되고 주택수혜는 파원되지만 요걸 팔 때 세제 혜택을 갖고 있다. 보유한 상태에서 세제 혜택은 없다. 예. 대신 어떻게 돼? 국민주택을 초과했지만 가액이 6억 이하는 어쩐다? 소득법상 감면대상 주택은 안 되지만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혜택이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서 6억 원 이하면 어쩌 돼요? 혜택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부동산 주택 어디다 사라고 이제 알려준 것 다시 기억해 보세요. 지역을 어디다 사라고 그랬어? 어느 지역에다 사라고 그랬어? 예? 조정 대상 지역에다 사라고 했잖아. 규모는 얼마, 어차피 얼마 등 금액?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가액은 얼마짜리? 6억 원 이하짜리. 자, 앞으로 제가 단언컨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6억 원 이하는 무조건 집값이 강세예요. 지금 부동산 투자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다시 내년 올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주택을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얘기로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돈 버는 일이에요. 진짜라니까.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집 갖고 계신 분은 250짜리짜리 받았고요. 보통 조금 집이 있다는 분은 60, 70째. 예, 나 좀 주택 좀 투자 좀 해봤어. 그러면 40채. 40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집들이 다 이런 집이라니까요. 막, 예, 국민주택 규모 이하, 특히 60제곱미터 이하짜리 3, 4억짜리를 집중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거의 5년에서 8년 사이가 2.5배를 평균치를 내보니까 지금 산 금액의 시세가 2.5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동산 투자하고 돈 벌기 쉬워요. 대신 보세요. 조금 이따 보시면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 대상 주택들이 있어요. 즉 미분양 주택들. 이 미분양 주택만 나오면 이 사모님들은 싹스로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어. 2013년 4.1 대책 기억하세요? 벌써 지금 투자하신 분들 딱 알잖아요. 1세대 1주택자 집을 사갖고 5년 갖고 있으면 100% 감면해 준대요. 1세대 1주택자가 집이 안 팔리니까 이놈 빨리 팔게 해주려고 이 집을 산 사람을 세제 혜택을 줬어요. 요놈만 사서 모은 사모님들이 계시다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집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돈 벌기는 어렵게 돼 있어. 그런 것을 노리고 그런 걸 사야 된다니까. 그런 것을 다 누가 갖고 있냐? 그분들이 갖고 있다니까. 지금 팔아도 집이 거의 세금이 안 낸다니까요. 그리고 전부 다 준공임대 다 등록을 해놨다니까. 절세를 절세 왕이에요. 여러분 세무사님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사모님들하고 한번 상담 한번 해보실래요? 상담 자체가 안 된다니까. 질문 수준이 제가 6개, 10개 질문 받으면 4개는 유권에서 없는 질문 한다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준공공으로 등록을 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집을 팔았을 때 다주택 중과세 규정이 배제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중과세 배제돼요? 안 돼요? 지금 강남 사모님이 돈 주고 여러분한테 물어봤다고요. 돼요? 안 돼요? 유권에서 기세요? 없어요. 이 상상도 안 가는 질문을 하신다니까. 3월 30일이면 당연히 단기 임대료에서 5년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준공을 일단 해놓고 5년 넘기고 나는 8년을 못 채웠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산하고 사신다니까. 그 사모님들은. 그럼 뭐라고 했어? 여기서. 언제 3월 30일 현재 보시라고. 5년만 채우면 됐다고 그랬지. 준공공 8년까지 언제 채우라고 그랬어요. 4월 1일 이후 것만 8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년 이전에, 자, 3월 30일 이전에는 5년을 채우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4년짜리 단기 임대를 해가지고 1년을 더해서 5년 채우는 방법. 8년짜리를 하고 5년 넘겨서 8년 못 채우는 방법. 사모님 머리가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질문한다니까, 우리한테. 그분들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최고 난이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다 받아먹어요. 왜? 내일이니까. 내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자, 부동산을 제가 투기하라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들으셔야 돼. 내가 이거 남 가르쳐주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다주택자 상담하시면 열만 받아요. 내가 세상을 왜 이렇게 살았는지 막 후회가 되고 제 후배들하고 다주택자 상담 들어가면 제가 겁나요. 이 녀석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도 다주택자를 만들 것이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라. 공투를 하자. 예. 그래서 얘들도 관심 갖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투자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후회를 했다니까 진짜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60 갖고 있는 양반이 조특법상 감면 대상 주는 것을 10% 갖고 있다니까요. 그분들 얘기가 똑같아요. 집값 이렇게 강하게 할 때 2년 후, 3년 후 샀더니 4년 후, 5년 후 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50년 동안 그분들은 다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강남 4구가 그동안에 안 떨어졌는데 지금 세무조사 가지고 지금 잡아놨는데 그걸 정부는 또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개편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예. 보유세까지 개편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요거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임대주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떻게 생각돼요?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세제 혜택이 이렇게 큰데 국민주택 등록을 초과하고 6억도 넘어가 버린 건 어떡하란 말이오? 우리 알 바 아니라니까. 그건 정부에서. 그분들은 독자 생존해야 돼. 예. 대신 그러면 민간주택법에 임대사업자 했으면 세제에 무슨 혜택을 준단 말이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혜택을 줬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까 2년 이상 거주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8월 3일 이후는. 그런데 내가 안 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단기 임대 의무 기간 4년만 채웠으면 2년 거주한 걸로 간주해줘요. 이것도 엄청난 큰 혜택이에요. 왜? 비과세가 안 될 걸 비과세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규모 가액 제한이 없는 것들 중에 우리 세제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는 유일하게 혜택이 2년 거주권을 충족한 걸로 봐준다. 그 혜택을 갖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장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재 지금 보신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지금 내용이에요.